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검찰개혁의 중대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3월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시민모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국회에 김용민 의원님과 제가 대표 발의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을 마련하셨던 우리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모임의 그 대표분들이 오늘 오셔서 검찰개혁이 무엇이고 지금 국면에서 국민들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제대로 심사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신속하게 완수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대표이신 김남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유승익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며 원칙 그대로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저희는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입니다. 저희 모임은 법학자 7명과 변호사 5명, 모두 12명의 연구자가 수개월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지난 6월 26일 국회에 발의되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는 것은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은 사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는 2,500여 명, 수사경찰은 3만여 명입니다. 이 구조에서 검찰이 모든 사건을 보안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에 개입할지 검사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 권력이 관심을 두는 사건, 과거의 표적 수사와 선별 수사는 바로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외의 목록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 예외를 판단하는 것이 검사 자신인 한 예외는 얼마든지 넓어집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그 전례를 보았습니다. 2022년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그 범위를 사실상 되돌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원복입니다. 국회가 법률로 제한한 권한조차 검찰은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살린 권한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천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통신사로부터 일괄 수집했습니다. 당사자들은 7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권한을 남겨두면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넓히고 어떻게 휘두르는지 국민은 이미 목격했습니다. 오늘 일부만 남기자는 그 일부가 내일 다시 전부가 될 것입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에 망령이 되살아나 많은 국민의 인권은 짓밟히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법이 정한 제도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권한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 스스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 수십 년 요구의 결론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개혁의 전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를 이대로 존치하는 것은 피해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사법적 진공 상태와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껏 피해자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행해진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약자들에게 위압적인 조사실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가혹한 진술 번복의 지옥을 강요해 왔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쥐고 있는 한 사회적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에만 집중할 뿐 손이 많이 가고 소외된 약자들의 사건은 직접 보안 수사 중이라는 명목하에 기약 없이 캐비넷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일선 경찰 역시 미진한 부분은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수사의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개정안은 검찰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키는 저울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내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하도록 실효성 있는 보안수사 요건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기소권자가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할 때 완성됩니다. 검사들의 반인권적인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피해자의 권리는 온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인권사법의 시작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에는 그 원칙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수개월의 수기로 그 원칙을 조문으로 완성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와 시민이 같은 방향을 확인한 지금 다시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까지 이제 80일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위에서 시민의 손으로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칙 그대로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완성을 눈앞에 둔 지금 마지막 문턱에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 논의를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십시오. 검찰개혁은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작된 계획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투영된 법안을 다루는 논의라면 시민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중대한 국면에서 목소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7월 중으로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이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